Await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최근 경기 관련 지표를 정리해달라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금요일에 S&P 500이 0.91%나 하락했는데요. 모처럼 연휴라 토요일 새벽까지 미국 주식 흐름을 지켜봤는데 역시 쿼츠버 위칭데이답게 변동성이 엄청 심했던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도 어제 11%나 오르더라고요. 참고로 JP모건에서는 이 빅스 지수가 30 가까이 오르면 시장이 크게 조정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6월, 9월, 12월 분기마다 세 번째 금요일을 쿼츠버 위칭데이라고 하는데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이때 선물 옵션이 동시에 만기되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엄청 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모더나는 7.67%까지 떨어지다 마이너스 2.41%로 마감했는데요. FDA가 백신 부스터샷, 즉 2차 접종 후에 추가 접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자문단 18명의 과학자들과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중 16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럼 백신 업체가 부스터샷을 팔 수가 없으니 모더나가 장중에 7.60%나 떨어진 겁니다. 신기하게 꼭 쿼츠버 위칭데이 때 이런 회의를 합니다. 더 신기한 건 결과는 꼭 안 좋고요. 그래서 가급적 초보자는 이런 날에 매매를 쉬는 것이 좋습니다. 당황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실수를 할 때가 많거든요. 금요일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쿼츠버 위칭데이라 변동성이 심하기도 했지만 다음 주에 예정된 FOMC 회의와 최근 좋지 않은 지표들도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새 경기 지표들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지표가 안 좋은 거냐? 일단 프레드 사이트에 들어오면 최근에 사람들이 어떤 경제 지표에 관심이 많은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물가, 이건 경기, 물가, 경기, 물가. 왜 물가와 경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는 그동안 계속 설명을 드렸고, 그럼 우리는 오늘도 물가 경기 지표에 집중을 하면 되겠네요. 그 중에서 여기 가장 인기 있는 놈이 CPI인데요.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비자 물가는 근원 물가와 다르게 석유와 농산물을 포함합니다. 그동안 미국 석유 가격인 WTI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 이 CPI도 계속 오르고, 참고로 식품과 에너지원이 제외된 근원 물가는 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CPI가 계속 오르면 인플레이션 논란이 계속되고 테이퍼링 이야기도 계속 나올 텐데 근원 물가가 내리고 소비자 물가가 내리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연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근데 지금 CPI는 2008년만큼 높습니다. 제 눈에는 이번에 0.1% 내렸다고 하락 추세로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말하는 뉴스와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파월 형님도 계속 물가는 일시적이고 금리는 안 올린다고 하시는데 BI 타겟 목표인 2%를 넘은 지 지금 9개월째입니다. 앞으로 2% 근처로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파월 형님이 말하는 일시적인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시적인 기간과 다르거나 약간 위록지마가 생각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물가는 겁나 높은데 일시적이라 높은 건 아니야. 그리고 그 일시적 기간은 내가 정한다. 일단 파월 형님이 안 높다고 계속 우기니 믿겠습니다. 물가는 높지만 적정하다. 경기 지표를 볼까요? 최근 OECD 경기 선행 지표가 나왔습니다. 빨간색이 미국인데요. 잘 보시면 그동안 계속 오르긴 했지만 4월부터 증가폭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4월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제조업 PMI 지수. 이건 50이 넘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50을 넘기긴 했지만 4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 서비스 PMI 지수. 이건 더 심합니다. 역시 50을 넘어서 경기가 나쁜 건 아닌데요. 4월부터 엄청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실업수당 청구권. 그동안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았는데요. 이번엔 올랐습니다. 이건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경기 지표를 보고 정리를 하면 경기는 나쁘지 않은데 증가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물가가 높으면서 경기가 좋은 골디락스죠? 이건 전에 말씀드렸던 피델리티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골디락스는 이 정도 와 있다. 나쁘지는 않다. 아직 꺾이는 추세는 아니다. 야, 어려운 소린 닥치고 그래서 주식 빼 마라. 몰빵해? 쉽게 좀 이야기해 띠바야 라고 하시면 지금 분명 헝다 리스크나 다른 위험 요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에 알려드렸던 위험지수인 로로 지수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아직 미국 경기 사이클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P 500 포워드 12 EPS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요. 빅스는 32하니 저라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부채 한도 협상 위험은 있고 높은 물가로 테이퍼링도 염려되고 부도 위험은 역대 최하단인 상태에서 빅스 지수가 30을 넘고 로로 지수가 다시 상승하고 미국 경제 지표들이 나빠져서 미국 비즈니스 사이클이 이 정도 오고 S&P 500 포워드 12 EPS까지 꺾인다면 제가 가진 주식을 꽤 많이 현금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 지표는 많은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늘 그랬지만 지금은 특히 이렇게 보면 ABC로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 12, 13, 14로 보이는 시기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를 늘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나이퍼처럼 너무 저점 고점을 맞추려고 하면 많이 힘드실 겁니다. 반대로 적절한 현금으로 좋은 ETF를 꾸준히 모아가시면 힘들지 않게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요새 좋은 ETF 소개 유튜브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댓글에 궁금하거나 그동안 알고 싶었던 부분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재무 공부가 하고 싶은 분은 구글에서 프린들 연구소를 검색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시고 프린들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재무제표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강의를 수강하면 미국 주식 투자의 기본인 투자 안에서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